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많은 관심을 모았던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6일 지방선거 당선인을 초청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박빙의 승부 끝에 징검다리 재선에 성공한 김성 장흥군수 당선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LG 헬로비전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LG 헬로비전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7월 말부터 정남진 장의 물축제가 개최됩니다. 꼭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장을 방문해 주셔서 그 물축제를 만끽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당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민선 6기에 장흥군정을 이끄셨는데 이번에 징검다리 재선에 성공하셨어요. 기분이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당선 소감 좀 밝혀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장국민 여러분들께서 저 오직 김성을 믿고 4년 만에 다시 장국민들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장국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은 우리 장을 좀 더 변화시켜달라, 좀 더 발전시켜달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좀 더 행복하게 해달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임기 4년 동안 우리 국민들의 그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서 우리 장을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고 아름다운 고장으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선거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선거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 또 보람됐던 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을 꼽으시겠습니까? 저 힘들었던 점은 이제 저에 대한 지역 일부 신문들이 음상 모략하고 그리고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민심을 왜곡하고 민심을 이반시켰던 게 참 힘들었던 것 같고요. 네. 보람 있었던 것은 그나마 이제 오직 김성을 믿고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운동원들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셨던 것은 다시 한번 선거 과정에서 확인됐던 보람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장흥의 미래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 추진하겠다 밝히셨는데요. 주요 공약 5가지 내세우셨더라고요. 이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국민들을 위해서 좀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지급 시기도 궁금하고요. 또 관련된 계획들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지속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사기는 저하됐고 그리고 지역 경제는 침체됐습니다. 네. 어떻게 됐는지 간에 이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로 우리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게 가장 군정의 제일 목표로 생각을 해서 제가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국민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제가 당선되면 바로 18세 이상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코로나 위기 극복 위로금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7월 1일 날 취임하면 바로 7월 추경을 통해서 물축제 전에 모든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네. 사실 공약 중에 제일 눈에 띄었던 게 2026년까지 인구 4만 명 달성을 하겠다라는 공약이었는데요. 이 통계를 살펴보니까 장흥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가지고 지난달 기준으로 장흥 인구가 약 3만 6천 명 정도더라고요. 당선인께서는 임기 내에 인구 4만 명 달성 공약하셨는데 어떻게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2018년 군수로 그만둘 때 약 4만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4년 만에 방금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3만 6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거의 4년 동안에 3,800명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인구가 감소되어 갖고는 지역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인구 4만을 달성했다고 그러겠는데 일단 먼저 인구 4만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장바이오 산단하고 농공단지 분양률을 약 80% 이상 끌어올리고 삼산 간척지에 우리 전국 최대 규모의 블루 스마트 팜을 조성해서 그 약 2,500개의 일자를 창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한 우리 그 민자 유치를 해가지고 종합
레저 타운을 조성을 하고 우리 청년들에 대한 이 육성과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군청 내에다가 이 인구 정책에 대한 전담 부서를 반드시 설치해 가지고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관리해서 2026년까지 반드시 인구 4만을 달성해 내겠습니다. 네, 인구 증가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인구 증가 공약에 이어서 예산 7천억 원 시대를 열겠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아무래도 뭐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한 일들이 추진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네. 어떻게 예산 7천억 원 시대를 열 계획이신가요? 2022년도 제1회 추경을 통한 장안군 예산이 5,677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임기 동안에 예산 7천억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안군은 재정 자립도가 7%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많은 국도비 사업을 가져와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대한 발전과 국민들에 대한 복지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8년 동안 비서관으로 재직을 했고 또 도의원 8년 했습니다. 장군정을 또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도나 국회나 중앙부처 내에 다양한 인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인맥을 잘 활용해서 장군 예산을 가져오는 데 노력을 할 것이고요. 특히 이제 지역에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교부세인데 네. 이 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초 통계 자료라든가 항목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교부세나 보조금을 증액 확보하고 그리고 신규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반드시 2026년 제 임기 중에 반드시 예산 7천억 시대를 달성하겠습니다. 이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장안군 발전과 우리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 예산을 잘 사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예산 확보에 대한 계획 살펴봤고요. 또 예산과 관련해서 이 공약 중에 농수축 임산업 육성 예산도 35%까지 확대하겠다라고 밝히셨습니다. 현재는 29% 수준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장도 이 산업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장군민들의 임수축, 임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국민들의 약 70%가 됩니다. 이 국민들 70%가 농수축산업에 대한 그 소득 증대와 그리고 농수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29%에서는 35%까지 증액해서 반드시 농가 소득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품목별 집단화 내지 단지화를 해가지고 이제까지 1차 산업에 머물러 있는 우리 임수축 임산업을 가공, 유통, 체험 그리고 관광 명실상부한 이 6차 산업을 로 발전시켜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킬 거고요. 두 번째는 일단 이제 저희 장은 이제 한우가 굉장히 많이 육성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한우가 단순히 한우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시대의 흐름인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생태 축산 단지를 조성하고 모든 축산 농가의 퇴비 발효제 미생물이죠. 네. 미생물을 모든 농가에 공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수도권에다가 그 장에 대한 특산물과 한우 직판장을 명품 한우 직판장을 개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단 그 수산 해조류에 대한 우량 종자를 보급하고 양식 기자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산물 입판장을 이전해 가지고 시설을 현대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낚시업 전진 어항을 개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우리 앞바다, 등량 앞바다 청정해역 특구로 지정돼 있는데 이 명실상부한 이 청정해역 특구 갯벌 생태 산업 특구를 활성화해 가지고 우리 수산물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그리고 어민들에 대한 소득 증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임산물은 되도록이면 이제 산지에 이렇게 흑개라든가 황치라든가 고사리라든가 그리고 이런 새로운 임산물 소득 작물을 개발해 가지고 임산 소득에 대한 소득 증가를 가져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농수축 임산업이 국민의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관광 분야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또 장흥하면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이제 코로나 확산도 감소세로 접어들었고 또 공약 중에 관광객 500만 명을 달성하겠다라고 밝히셨는데 이 관광 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저는 역사 문화 관광은 일단 보존, 그다음에 계승 발전, 그리고 창조에 대한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발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역사 문화에 대한 이 보존과 그리고 계승 발전으로는 우리 안중근 사당을 이제 교육과 체험과 역사관으로 조성을 하고 그리고 이 동학기념관은 더 콘텐츠를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랑대첩이 있게 한 시작의 땅인 우리 회령진성에 대한 역사적 복원을 하고 현대문학의 거장인 이청준 선생, 송기숙 선생, 한승원 선생에 대한 생가 복원과 그리고 이 기념관을 건립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유치 보림사와 장댐과 유치 휴양림을 연계한 관광 자원을 통해서 말 그대로 장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물리무장의 고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요. 새로운 관광 자원에 대한 이 가치 창조 발전 전략으로는 지금 우리 구교도소가 있는데 이건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문화예술 보각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남진에 가면 정남진 타워가 있는데 이 정남진 타워를 통일 기온탑으로 리모델링하고 그 건너편에다가 통일 기온 동산을 조성하고 좀 시기가 좀 맞아떨어지면 중강진과 자매결을 해서 앞으로 통일을 대비한 우리 장을 통일 시작의 땅으로 바꿔가겠습니다. 또한 이 어머니 제가 품 같은 장을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어머니 품 같은 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시대별 어머니 조각상 그리고 세계 유명한 어머니 조각공원 그리고 어머니 전시관 어머니 로드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 그대로 차별화되고 세계에서 유일한 어머니 테마 공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장흥에 임기 4년 동안 관광객 500만 시대를 반드시 열어가겠습니다. 네, 있는 자원은 보존 계승해서 발전시키고 없는 또 거는 창조. 새로운 거는 창조해 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지역민 입장에서는 복지 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어떤 한쪽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연령층별로 좀 꼼꼼한 복지 정책을 준비하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요. 민선 8기 어떤 복지 정책을 준비하셨나요? 장군민의 복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장군에서 책임진다는 그런 각오와 사명감으로 임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장을 만들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세부터 지금 7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거를 13세까지 확대해서 20만 원씩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14세부터 19세까지는 대부분 중고등학생들인데 네. 이 아이들에 대한 이 학원을 보내야 되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부모님들 학비 경감을 위해서
연 20만 원씩 학원비 지급을 보조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세부터 27세 주로 대학생까지는 우리 장학금의 인재육성 장학기금이 있는데 지금 150 정도 적립돼 있는데 제 임기 중에 400억까지 확대해서 지역의 많은 대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통해서 정말 돈이 없어서 학비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우리 전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의 그 장학금 혜택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에 대한 청년들이 돌아오는 장에 대한 기반 조성을 위해서 청년 창업을 육성하고 기농기촌인들에게 영농 정착 지원 자금을 확대하겠습니다. 62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일단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노인 돌봄 서비스를 보다 더 확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건강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하고 그리고 지금 8개 있는 보건지소에 그 물리치료사를 배치를 해서 명실상부한 장에서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이 장군이 복지를 책임진다. 그래서 우리 모두 장군이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그런 복지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다른 질문도 드려보겠는데요. 전남은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데다 여전히 지지세가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전남 22곳 가운데 7곳이 무소속 후보가 당선이 됐잖아요. 지역 민심에 변화의 바람이 부는 것 같다 이런 말들도 나오는데 특히 장흥은 그동안의 지방선거에서 당선인님을 포함해서 총 4차례 무소속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이번에는 무소속이 아닌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좀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 또다시 믿어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갚아 나갈 생각이신가요? 장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민주당 후보들보다는 이제까지 무소속이 많이 당선이 됐습니다. 굉장히 국민들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냉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이제 저를 민주당 후보로 선택해 주셨고 저를 장군수로 선택해 줬습니다. 그것은 그래 김성희 너가 민주당 후보 되면 굉장히 적합하고 또 너 정도 민주당 군수로 나오면 우리가 믿고 너를 선택해 줄 수 있다. 뭐 그런 결과로 제가 당선의 영광을 안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이렇게 국민들이 저에게 보내준 그런 성원과 그런 지지는 정말 너 믿어줬으니까 정말 장을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바쳐라. 장이 좀 변화되라. 그리고 장 우리 좀 국민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에서 살고 있고 태어난 우리 후손들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 만들어 달라는 그런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서 정말 제 모든 것 다 바쳐서 그 요구에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시작될 민선 8기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장흥 군정은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항상 저는 이 장에 내려와서 살면서 그리고 어릴 때부터 꿈꿔온 것입니다. 제가 꿈꿔온 장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장은 어떤 모습일까? 제가 꿈꾸는 장의 모습은 우리 장이 어머니 품 같은 장이었습니다. 어머니 품 같은 장은 우리 장이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고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장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창조하는 장입니다. 셋째는 우리 장이 국민들이 잘 살고 행복한 장을 꿈꿔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민선 6기 때 꿈꿔왔던 이 어머니 품 같은 장은 미완의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반드시 민선 8기 때 이 어머니 품 같은 장을 구체화해서 우리 장이 대한민국에서 아닌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장의 특색과 장점을 살리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장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 장흥군수 당선인 만나봤습니다. 민선 8기 앞으로 4년 동안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행복한 살고 싶은 장흥을 국민과 함께 실현해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